2024년 5월 26일 일요일 오후 3시 7분입니다. 이제 여름으로 들어서니까 뭐 이렇게 보다시피 반바지 입고 반팔 뭐 이렇게 입고 다니도 아무렇지도 않습니다. 춥지도 않고 오히려 시원하고 이제 그렇네요. 겨울 되면 추워서 여기 이렇게 앉아 있지를 못하는데 이제 여름철이자 말이다. 여름철이니까 5월, 6월, 7월, 8월, 한 9월, 한 5개월 정도는 요런 여기에 나와서 앉아 있어도 시원하고 그렇습니다. 내가 우리 집 앞에서 유튜브 촬영을 많이 했는데 그때 2022년 3구 대선 때죠. 그 2년 전에 이제 20대 대한민국 대통령 선거가 있었을 때에 허경영 우리 국가혁명당 우리 총재님께서 세 번째로 출마하셨어요. 그러니까 15대 때 그때 이제 김대중이가 됐고 17대는 이제 이명박이가 되었고 20대는 뭐 결과적으로는 윤석열이 됐죠. 그런데 이제 그 세 번째 대통령 나갔을 때에 뭐 저도 홍보도 많이 했습니다만은 우리 이제 부산광역시당에 뿐만 아니지 우리 전국에 있는 우리 허경영 신인님을 이제 따르는 분들은 진짜 그 뭐 엄청 열심히 했습니다. 그 열심히 운동하는 사람 중에서도 이제 안티가 지금 나온 사람들도 있고 그래요. 그러니까 사람은 끝까지 가봐야 되는 거라. 끝까지 가야 된다고. 한 10년간 이제 지켜봐야 된다 그러잖아요. 나무를 이 앞에 보이는 이 나무도 한 10년 정도 된 것 같아요. 한 10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그렇게 뭐 그렇고 하더라도 한 10년 정도는 해야 뭐 선수를 배우려고 어떤 사람이 이제 도사님을 찾아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도사가 하는 말이 10년간의 성의를 보이라 그런 말이 있다고. 10년. 그러니까 애기도 이제 뱃속에서 어머니 뱃속에서 10달을 뱃속에 있어야 사람이 돼 가지고 이제 이 바깥 세상을 구경을 할 수 있다고. 전에 어제 이제 허경영 우리 신인님께서 이제 어제 아래 말씀을 하실 때에 헬렌 켈러 여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헬렌 켈러 여사는 이제 앞을 못 보잖아요. 그 귀도 들을 수도 없고 말을 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세 개가 다 안 되는 거야. 볼 수도 없고 들을 수도 없고 말을 할 수도 없고 그런데 이분이 이제 가장 보고 싶은 게 뭐냐 이러면은 어떻게 해가지고 이 낮이 있고 밤이 있다고 하니까 자기가 이제 그 설리반이라고 하는 그 선생님을 통해서 이제 배우는데 눈은 볼 수는 없는데 그 낮이 있고 밤이 있다 그러니까 그래 그게 보고 싶은가 봐. 그러니까 낮이 뭔고 밤이 뭐냐 그리고 이제 낮에서 밤으로 되는 그 과정 그러니까 황혼역이지. 황혼역. 이제 해가 이제 석양으로 이제 이렇게 서산으로 떨어지면서 석양의 그 모습 낮이 밤이 되는 그 과정을 보고 싶고 또 캄캄한 밤에서 환한 이제 낮으로 바뀌는 그 장면이죠. 그러니까 아침 새벽에 이제 해 뜨는 장면 요런 걸 보고 싶다 그런 거 했는가 봐요. 자기가 눈만 뜰 수 있으면은 3일만 눈만 뜨면 좋겠다 이거지. 그런데 뭐 우리는 3일이 아니라 뭐 저 뭐 또 눈 못 본 사람도
못 보시는 분도 있지만 대체적으로 보면은 앞을 다 보잖아요. 얼마나 이제 부자냐 이제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나는 그 전에 그 유튜브를 하면서 그 견성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견성. 우리 허경영 우리 신인님께서 어제도 그런 말씀하시고 요즘 자주 그 이야기하세요. 범소유상은 개시 허망이고 약견 재상 비상이면은 적견 예례다. 어제 이제 그게 제3하늘궁인가 그 기산제수지 그 부근에 이제 그 잔디를 굉장히 심어 놓은 것 같더라고. 심어 놨는데 그 모습을 우리에게 이제 보여주려고 하신 것 같은데, 그 동영상을 찍었는데 그게 이제 신인님 마음에 안 들었던가 봐요. 어제 그렇습니다. 어제가 5월 25일 날 2024년 5월 25일 날 그 강의 때, 그러니까 그 어떤 일을 하든지 사람이 정성이 들어야 되거든. 그러니까 사사불공이고 처처불상이다. 이것이 팔만대장경을, 불교의 팔만대장경을 한 단어로 압축을 해라 라고 할 것 같으면은 8음절이라고. 사사불공, 모든 일을 할 때 부처님께 공양 드리듯이 그 정성을 다해야 된단 말이야. 정성, 모든 일에 정성을 다해야 된다고. 성실하지 않으면 이거는 인간이 아니야. 성신애제 하복보응 그 이야기를 하셨거든. 그러면서 그 이제 동영상 찍은 분이 좀 성의가 없다 이 말이지. 정성이 없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모든 것이 정성스럽게 찍어야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 기산저수지, 아마 기산저수지 같은데 하늘궁, 제3하늘궁 거기에서 이제 그 잔디를 심었는데 그 위에서 호수를 내려다보는 그 장면을 아주 감동적으로 좀 찍기를 원했었는데 그렇게 마음에 안 들었던가 봐요, 신인님 보시기에. 그러니까 밑에서 위를 찍으면 뭐 차 지나가는 거 찍으니까 없어 안 좋지. 그런 이야기 하시면서 이제 대화를 풀어나가셨는데, 성신애제 하복보응 이야기 하시면서 정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셨고, 또 하시면서 이제 내나 범소유상 개시 허망이면은 범소유상 개시 허망 약견 재상 비상이면은 적견 예르다. 이 말씀도 어제 또 하셨어요. 그러니까 약견, 만약에 본다, 무엇을 보느냐 하면은 재상 비상을 본다 말이야. 만약 본다, 무엇을, 재상 비상을 본다. 재상 비상이 뭐냐 하면은 재상, 모든 상이, 이 모든 상이라고 하는 것은 눈으로 볼 수 없는 이 모든 것이에요. 그래서 뭐 여기까지 이제 백궁까지 가는데 빛의 속도로 120억 광년, 이런 것도 이제 눈으로 볼 수 있는 세계잖아. 우리 눈은 육안으로 잘 안 보여서 그렇지, 우주에 있는 별은 어떻게 만원경으로 보면 보이는 그 세계잖아. 그리고 그 모든 세계, 우주계, 이 은하계, 은하단, 이 지구 안에 있는 이 모든 것, 그 재상이단 말이야. 이 지구 안에 모든 것이 뭐냐? 사람도 있고, 동물도 있고, 식물도 있고, 뭐 아메바, 곤충, 유전자, 염색체, DNA, 모든 것이 있단 말이야. 세포, 염색체, DNA, 유전자. 어마어마하지. 이 모든 것이 삼라만상이라 하기도 해요. 그 재상이라고 하는 걸, 그걸 재상이라 그래. 재상이 비상, 상이 아닌 것을 볼 것인데, 보게 되면은 이거는 적견예례단 말이야. 이거는 부처를 보았다, 이렇게 또 할 수 있다 이 말이지. 그거는 뭐 견성의 단계니까 구도인의 단계로서는 기초 단계예요. 일반인들은 그걸 아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일반인들. 어제 이제 만자 들어가는 것을 5개 이야기했거든. 그러니까 오만, 자만, 교만, 또 만자가 2개 있더라고. 오만, 그만하다, 오만스럽다, 그만하다, 교만하다, 또 자만이 있는가, 또 만이 있어요. 또 외우지는 못하겠는데, 하여튼 그런 이제 오만하고 교만하고 이런 사람들. 그러니까 내가 서울대학 나왔다, 무슨 고려대 나왔다, 무슨 내가 많이 배웠다는 그런 거라.
그런 사람들은 이 재상 비상을 잘 몰라요. 보기가 힘들어요. 이 재상, 약견, 재상, 비상 이것을 보려면은 자기 마음이 심청사달인가 이런 말이 있어요. 마음이 깨끗해야 탁 이렇게 보이는 거라고 말이에요. 관세음보살, 관자재보살이 깊은 지혜가 완성됐을 때에 그것을 본다고. 그 반야신경의 말이 그 핵심이 그러잖아. 깊은 지혜가 완성되려면 육파라미를 닦아야 되는 거야. 예를 들어서 1억 원을 적금을 이제 넣어가지고 자기가 이제 1억 원을 타려면은 평상시에 돈을 한 달에 하루에 계속 저금을 해야 되잖아요. 한 달에 100만 원도 하고 200만 원도 하고 300만 원도 하고 그래가지고 1억이라고 하는 그 돈이 저금을 해서 쓸 때에 1억 원을 찾을 수 있잖아. 그렇게 하듯이 그 저금을 안 했는데 저축을 안 했는데 돈 찾을 수가 없잖아. 자기가 성의대로 하는 거야. 그러니까 10년을 하든지 5년을 하든지 20년을 하든지 하루에 100만 원씩 10년 정도 하면은 1억 정도 되겠네. 안 그래요? 한 달에 100만 원 같으면 1년에 1200만 원이니까 한 10년 하면은 1억 뭐 가까이 되잖아. 1억 한 정도 찾을 수 있겠네. 1억 넘지. 1억 10년 하면은. 그렇듯이 육파라미를 닦아야 이제 조견 오온 개공을 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오온이 색수상 행식이라고 하는 것이 모두가 다 실체가 없다. 재상이 비상인 것을 알 수가 있다 이 말이야. 그럼 무슨 말인가 하면은 그러니까 그것을 하려면 육파라밀을 닦아야 돼. 육파라밀이 이제 시계인 건정해단 말이야. 그러니까 베풀어야 되는 거라. 베풀어야 돼. 나와 남을 구별하지 않고 사람으로 태어나서 가장 정말 그 구성령이 있잖아. 구성령을 닦다 보면 마음이 사랑이 끓어 넘친단 말이야. 이 세상 모든 사람을 자기와 한 몸으로 생각해야 돼요. 그 유막 의사처럼 중생이 아프니까 내가 아프다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된다고. 그게 이제 첫째가 이제 거기 절제, 충성, 양선, 사랑, 희락, 아평, 인내, 자비, 온유 그건데 그럼 맨 마지막 단계가 사랑이란 말이야. 사랑하는 마음이 끓어 넘치가지고 자기가 진정 잘 되려면은 남을 위해서 잘 되도록 해줘야 된다. 그러면은 끊임없이 베푸는 삶이라고. 허경영 신인님처럼 우리한테 모범을 보이잖아. 그거 뭐야, 그 아무 죄가 없으신 분이 그 1년 6개월 동안 그 저기 수감 생활을 하실 때에 그 면회하러 오신 분이 영치금을 이렇게 주잖아요. 그 좀 주고 가신 분이 있어. 그래가지고 그게 돈이 한 100만 원도 안 돼. 그런데 전 재산이라고. 그것을 몽땅 나오자마자 소아암 재단에 냈다고. 또 들어갈 때도 마찬가지야. 들어갈 때도 형사한테 말했지. 내가 지갑 속에 있는 돈이 있는데 이걸 소아암 재단에 내고 오겠다. 그랬다고. 아낌없이 베푸는 삶이라고. 그러니까 그 돈을 그렇게 쓰니까 돈을 불러가지고 지금 하늘궁에 그 100만 평의 말이지 그 건물을 지금 다 샀다는 것은 뭐냐. 돈이 부른단 말이야. 돈을 불러요. 돈이 좋게 쓰니까 돈끼리 서로 연락해가지고 돈이 이렇게 들어오는 거야. 왜냐니까 1만 2천 도청군자들이 있거든. 이 지구라고 하는 배를 만들 때에 이 예상 설계도가 있지 않겠어? 이 삼다만상에 존재하는 것은 이 참된 인간들을 이렇게 수확하기 위해서, 인간 농사를 짓기 위해서 이 지구가 창조가 됐다라고 가정이 된다 이 말이야. 그러면은 그 인간 농사를 지으면 추수꾼이 와. 창조주가 추수하러 온다고. 추수하러 올 때에 이 추수꾼을 알아보는 이 도통군자들도 벌써 3000년 4000년 전에 씨를 뿌려 놓았다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생각은 뭐냐니까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구도인들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예수의 제자, 석가의 제자, 공자의 제자, 태스 형의 제자들, 이런 사람들이 환생을 하고 환생을 해서 지금 허경영 신인님께서 오셨을 때에 다시 태어나가지고 알아본다고. 그 알아보는 사람이 이 허경영 신인님께서 천지사업을 하는 이 대사업, 새하늘 새 땅을 만드는 이 천지사업, 나폴레옹이나 알렉산더나 징기스칸이나 이런 무슨 이런 영웅 호벌들이 만들려고 했던 그런 제국의 수천 억만 배 되는 그런 세계 일가 통일 정부를 지금 건국을 하는 이 사업에 동참을 하게끔 이렇게 계획이 되어 있다 이 말이야. 그런 사람들이 도와주는 거야. 그게 축복이고 명패고 대천사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축복을 아무나 받는가? 대천사는 아무나 하나? 명패는 아무나 하는가? 그래, 나는 그래서 첫 번째가 시라고 베푸는 거란 말이야. 베푸는 사람, 자기가 그 무엇을 먹든지 입든지 생각하는 이 모든 것은 만인을 위해서 내가, 만인의 행복을 위해서 내가 이렇게 해야 되는 거라고. 그런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런, 일단은 베풀려고 하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고. 물질도 베푸고 법시도 하고 말이야. 물질로도 못 베푸면 자기의 지식을 줄 수도 있거든. 좋은 정보도 줄 수 있고, 이것도 저것도 아무것도 없으면은 예쁜 미소도 줄 수 있다고. 안 그래? 하여튼 끊임없이 주는 거, 좋은 인상 주는 거, 뭐 아낌없이 주는 생활이 돼 있는데 그게 첫 번째예요. 시, 계, 그 다음 계율을 지키는 거, 인, 참는 거. 참는 것은 그 사람을 이해를 하는 거지. 그 나는 지금 조국 혁신당의 대표가 뭐 내보다 나이가 많이 적어. 나는 1956년생이고 조국 대표가 60년생이 이제 거기 내보다 4살 적은 사람이 윤석열 현직 대통령이고, 아마 윤석열 대통령보다 나이가 좀 적을 거예요, 조국이. 그러니까 내 뭐 사촌 동생의 동생 정도 나이인데, 이 조국 대표가 아까도 말했지만은 자만, 오만, 거만, 교만 이런 게 있잖아. 이러니까 허경영 신인님을 못 알아보거든, 사람들이. 그러니까 거기에 걸린다고 봐, 나는 볼 때에. 지금 현재 그 우리나라의 그 고승국 보수 유튜브들, 고승국이나 이봉규 씨하고는 허경영 총재님하고 자주 통화를 하고 유튜브에도 자주 나오지만은, 이봉규 씨가 허경영 총재님의 100만 분지 1도 모른다고. 고승국 씨도 그렇고 또 뭐 박찬종 씨도 마찬가지고. 박찬종 변호사가 원래 86인가 이랬는데 1939년생이라고. 이분이 하늘공에도 왔는데 허경영 총재님을 어떻게 알아보느냐? 못 알아봐요. 100만 분지 1도 몰라요. 허경영 총재님이 어떤 분인지를 100만 분지 1도 몰라요. 왜냐? 오만, 거만, 자만, 뭐 이런 게 있어. 내가 보면 그렇단 말이야. 이게. 그러니까 못 알아보는 거예요. 그리고 뭐 서정욱 변호사 이런 사람들이 보수 그 신의 식이죠. 신의 향수, 신의 식 이런 사람들도 못 알아본단 말이야. 그리고 매불소의 최욱이도 알아보느냐? 못 알아봐. 못 알아봤다 킥킥킥 웃고 말이지 막 그러거든. 사람을 막 최욱이는 그 죄를 많이 범해서 사람이 그 성실한 면허는 있는데, 허경영 총재님을 아주 좀 비아냥거렸다고 그런 죄가 있어요. 최욱이가. 그리고 이쪽으로 이제 진보 추계로 보면은 무슨 변희재라든지 또 이제 장윤선인가 이러고 김성환 씨도 있고 또 박지훈 변호사도 있고 박진영 교수도 있고 말이지. 김종대 교수. 그리고 요즘에 한창 하여튼 이런 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많이 있는데 이런 분들이 김현정의 CBS 김현정
그 뉴스 하는 거 앵커 이런 사람들이 허경영 총재를 이거 못 알아보잖아. 못 알아보는 것이 뭐냐? 그 자만, 오만, 교만 이런 것이 있어서 그래요. 내가 많이 배웠다. 에레이 너무 새끼들 많이 배우기는 뭐를 많이 배우노 임마. 그 조국 혁신당의 조국도 마찬가지라고. 내가 보면은 물론 뭐 이 사람들 뭐야 서울 법대 나왔는가? 이거 나왔지. 나와가지고 사법고시는 안 됐지만은 그 해외 외국 유학도 갔다 왔고 뭐 서울대 교수도 했고 뭐 많이 배웠다고 할 수 있지. 그런데 거기 사람을 조진다고. 많이 배울수록 더 공부를 많이 하고 더 공부를 많이 하고 이래야 되거든. 조국 혁신당의 이 사람 이분이 말이야 그 전두환 대통령의 저기 호가 1회잖아. 1회인데 그저 합천이 고향이니까 전두환 고향이니까 합천에 1회 재단이 1회 공원이 있다고. 전두환 대통령의 호를 따서 1회 공원을 만들었는데 거기에 가가지고 뭐 이제 1회 공원이라고 이제 뭐 종이에 쓴 것을 찍찍찍 찢어버리더라고. 그래가지고 이 공원은 뭐 이렇게 1회 공원 이것을 없애버려야 된다 이런 말을 한 것 같아. 그게 잘못됐잖아. 내가 볼 때는 잘못됐. 나는 뭐 우파도 좌파도 아니야. 나는 오로지 나는 허경영이라고 바르게 봐야 되거든. 전두환을 바르게 봐야 된단 말이야. 전두환을. 전두환 대통령이 그냥 5.18 그 이제 광주 사태 때 그 처절하게 이제 이렇게 죽은 사람들이 전부 다 전두환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거든. 나는 그렇게 안 봐. 그 말을 할 수는 있는데 여기서 더 말을 못해요. 왜냐하면은 내가 여기서 말을 하면은 잘못 오해를 하면은 크게 골치 아프거든. 그래서는 말을 못해요. 굳이 말을 한다면은 부처를 죽여라 이렇게 이야기해야 돼요. 더 이상은 말을 못해요. 그 자기 공안이야 그게. 그리고 이제 이번에 김건희 여사한테 김건희 여사가 2022년 3구 대선 끝나고 이순자 여사한테 찾아갔거든. 연희동에, 서울 연희동에 그때는 뭐 전두환 대통령 죽어가지고 돌아가셨지. 돌아가시고 이제 그 유고를 어디 뭐 묻을 데가 없다고. 무덤을 만들면은 산소를 만들면은 하도 이제 뭐 이렇게 민주 진보 쪽에서 가가지고 진짜 뭐 파묘할 정도까지 되니까 어디 사람이 죽으면 무슨 그렇잖아. 일반 우리 어머니나 아버지도 죽으면 저기 양산에 배국묘지에 다 계신다고. 양산에 일반 사람들도 그랬는데 대통령을 지낸 사람인데 말이지 무슨 국립묘지에 동작동 국립묘지나 안 그러면은 대전 현충원에 모시는 것이 당연한데 결사반대거든. 이런 살인마를 어떻게 설 수 있느냐. 이게 못하게 한다고. 못하게 하니까 일반 이제 야산에 이제 북한에 보이는 거기에 이제 구해가지고 쓰려고 하니까 또 그걸 알아가지고 반대를 하거든. 반대를 하니까 전두환 대통령의 유골 함이고 연희동에 자택에 있어요. 집안에 있다고. 일본에도 뭐 자기 집안에 유골을 모시는 데가 많이 있는가 보더라고. 지금 그래 돼 있어요. 그거는 허경영 아마 신인님께서 세계 황제가 되시고 이렇게 하면 그거 바라질 것 같아. 바라야 되고. 나는 전두환 대통령을 나는 그렇게 나쁘게도 안 보고 좋게도 안 보고 그분이 공이 굉장히 컸단 말이야. 일을 하는 과정에서 12.12 사태가 참 12.12 사태로 인해 가지고 정성화 장군이라든지 장태환 장군의 그 가족에 대해서는 정말 나도 가슴 아프게 생각한다고 하는데 어쩔 수 없는 어떤 운명이라고 그래 봐요. 나는 운명의 어떤 흐름이란 말이야.
그 당시에 모든 상황을 다 알아야 되거든. 거기 12.12 사태가 일어난 그 모든 과정을 전두환의 마음이 돼가지고 알아야 된다고. 안녕하세요. 예. 아, 저 할머니께서 가시면서 아저씨가 있으니까 이 거리가 깨끗하다 이렇게 하십니다. 전두환 대통령이 그 이순자 여사하고 연애하던 시절이 있어요. 첫째는 이제 육사생도생 시절인데 그때 국민학교 동창인가 그래. 전두환하고 이순자하고. 그 육군사관생도 옷을 입고 이제 국민학교 동창회도 가고 그랬어요. 그 뒤에 이제 그게 이규동이가 이제 저 전두환의 장인이잖아. 이순자 여사의 아버지지. 근데 이규동 그 장군이 이규동이가 그것도 이제 박정희 대통령하고 이제 저기 육군 사관학교 2기생이라 2기생 같은 그 동기단 말이야. 그리고 그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진해에 육군 사관학교가 진해에 있었던가 아마 그럴 거예요. 그런데 그때에 이제 그 이규동 그 상관의 집에 전두환이가 놀러를 자주 갔다고.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얼마나 춥고 배고팠냐고. 1950년대 정말 춥고 배고플 때 아니냐고. 그러니까 이제 일요일날 되면 빈대 부치러 가는 거야. 어디 가서 밥이라도 한 끼 먹으려고. 그리고 뭐 또 전두환 이제 그 당시 생도가 좀 리더십이 강했다고. 그리고 부침성이 강하고. 그리고 어디 가서 이제 뭐 먹을 것도 없고 이러니까 그 상관 집에 가서 자주 놀러를 갔다고. 놀러를 가다 보니까 이제 그 당시에 이순자가 그 당시에 그 중학생인가 아마 그래 됐을 거예요. 중학생일 거예요. 그때부터 알았다고. 그래 알고 이제 왔다 갔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 이순자 여사의 어머니가 전두환을 엄청 좋게 봤어요. 그리고 저런 사람을 사오로 삼았으면 싶은 마음이 있었다고. 그 이제 왜냐하니까 이순자 여사의 어머니가 아들을 못 낳았어요. 아들을. 그걸 알아야 된다고. 조국 혁신당의 대표가 이런 사실을 잘 알아야 돼요. 모든 것을 다 알아야 되거든. 이 세상에 존재하는 이 모든 것을 다 알아야 된다고. 이순자 여사의 아버지가 이기동이잖아. 이기동이가 누구나 다 그렇잖아. 사람은 자기 아들을 원하잖아. 뭐 딸도 괜찮지만은 그래도 아들을 원하는 마음은 다 누구나 있잖아. 그런데 그렇게 그 당시에는 뭐 지금은 많이 그린 것이 좀 적어졌지만은 1950년대는 더 심하지. 옛날에는 아들을 못 놓으면 그냥 쫓아내버렸다고. 옛날에는 그랬다고. 며느리가 와가지고 대를 이어주지 못하니까 나가! 이래버렸다. 안 그러면 처벌 두르든지. 그래서 대를 이어나간다고.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유교 문화도 많았고, 지금은 집에 제사 안 지내는 가정이 굉장히 많단 말이에요. 많은데 1950년대는 우리나라 국민의 대부분이 농사를 지었다고. 직업이 농꾼이야. 그리고 거의 뭐 제사를 많이 지냈다고. 그 가수 남인수 선생 돌아가셨을 때 이제 장례 치르는 모습 보면은 지금처럼 이렇게 양복 입고 뭐 이렇게 까만 양복 입고 넥타이 메고 하는 그런 게 아니거든. 그 당시에는 삼배 옷 입고 그랬다고. 삼배 옷 입고 새끼줄 막 머리에 두근 쓰고 막 그랬거든. 김구 선생 돌아가셨을 때 그 장례 치르는 모습 봐도 그렇다고. 그때 막 삼배 옷 입고 그냥 뭐
두건 쓰고 막 그 대나무 짓고 우리 어렸을 때 그건 나는 그건 많이 봤어요. 우리 어렸을 때 이 동네에서 초상이 나면은 그런 걸 많이 봤다고.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유교 문화권이 엄청 강했다고.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지금은 많이 좋아졌지. 그런데 그러니까 딴 이야기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이순자 여사의 아버지 이규동이 그리고 자기 어머니가 아들 놓기를 원했는데 놓을 때마다 딸이란 말이야. 놓을 때마다 딸 말아 전부 다 딸이야. 그리고 딸도 죽기도 하고. 그러니까 아들을 엄청 그 놓기를 원했다고. 이순자 여사의 어머니 아버지가. 그런데 이제 전두환이가 남자잖아. 그러니까 아들처럼 보이는 거야. 저런 아들이 하나 있으면 좋겠다 이 생각이 들었다고. 이순자 여사의 어머니가. 그러니까 엄청 좋아했다고. 집에 남자가 오니까 전부 다 여자만 있는데 남자라 봐야 이순자 여사의 아버지만 남자고 딴 데는 다 여자야 그 집이. 그런데 마지막에 이제 이창석이라고 그 남동생이 나와서 그래 이제 대를 이어나가는 거 아니냐고. 얼마나 그 경사가 났겠느냐고. 그런 배경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서로 이제 좀 뭐 중학생 되면 고등학생 금방 되니까. 그래가지고 왔다 갔다 하다 보면 음양에 이제 그 조화가 일어났잖아. 그러니까 이순자 여사하고 전두환 대통령하고는 이제 사랑하는 마음이 자연스럽게 일어나가지고 그 당시에 이제 전쟁이 6.25 전쟁 끝나고 육군사관학교가 이제 서울에 가니까 서울로 이제 다 가가지고 거기서 이제 그 당시에는 전차가 있어. 전차를 타고 이제 전두환 이제 장교는 이제 일요일 지나면 월요일 날 그 군대 가야 되잖아. 가는데 마중 이제 한번 낮에 이제 놀다가 같이 만나다가 이제 전차 타고 이제 같이 데이트를 하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또 헤어지기 싫으니까 다시 그 전차를 타고 또 여기까지 왔다가 이순자 여사의 집까지 왔다가 다시 또 종점까지 가고 몇 번을 그랬다 그러더라고. 자연스럽게 사랑하는 마음이 생겼다고. 그랬는데 그런 걸 다 알아야 돼. 조국 혁신당의 조국 대표도 말이야. 그러니까 사람을 전두환이를 그렇게 너무 인간 살인마로 이렇게 취급하면 안 돼. 인간 전두환을 바로 봐야 된다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순자 여사 공부 잘했어요. 그 당시에 이화여대 의대를 가는 거는 아무나 가는가. 굉장히 공부를 잘했다고. 영부인으로서 말이지 자격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 당시에 이제 맹장이 났다고. 이순자 여사가 맹장이 나가지고 가는데 이제 병원에 가면은 맨손으로 못 가잖아.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그 여성이 맹장님이 이제 터져가지고 병원에는 갔는데 그 하다못해 사과 하나 사줄 돈도 없었다 그러더라고. 그 당시에 육군 장교 봉급 가지고서는 병원 문병을 가는데 사과 과일 살 돈도 없었다 그러더라고. 하물며 치료비는 있을 수가 없지. 과일 살 돈도 없는데 장교 봉급 가지고서는 치료비는 상상도 못 한다고. 그래서 전두환 그 당시에 이제 소위 시절인가 그래.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대윈 중인지 아마 그 당시 그랬는데 하여튼 장교인데 이래가지고 안 되겠다 해가지고 사랑하는 사람과 내가 헤어져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내가 저 여자를 행복하게 해줄 수가 없다고. 장교 봉급이 뻔한데 이 봉급 가지고서는 이 병원 치료비도 낼 입장이 안 되니까 내가 어떻게 저 여자를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느냐. 잘랐다고. 그래가지고 이제 전두환이가 이제 최전방으로 가버렸어. 면회 오기 힘든 곳으로 가버렸다고. 가고 내를 잊어라.
이순자 그 당시에 이제 그 이하여대생 보고 나를 잊어라. 이제 연락이 안 된다고. 근데 이순자 이제 여사님 입장으로 봐서는 아이고 자기 이제 사랑하는 오빠가 갑자기 연락 두절이 되니까 이거 왜 그러냐 궁금할 거 아니냐고. 그래가 나중에 이제 어떻게든지 그 있는 데를 알았어요. 알아가지고 찾아간 거라고. 찾아가니까 전두환 그 당시에 이제 미혼일 때야, 장가가기 전이라고. 이순자는 이제 이하여대생 1학년이고 전두환은 이제 장교인데 중인가 그랬는데 봉급은 아주 적었다고. 아주 적었다고. 그러니까 왜 내를 이렇게 멀리하느냐, 우리가 좋아했는데 왜 멀리하느냐, 내가 싫어졌어 이제 이래 되는 거야. 왜 내를 멀리하느냐. 그러니까 나는 당신을 행복하게 해줄 수가 없다. 이 봉급 가지고서는 어떻게 당신을 내가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느냐. 그래서 좋은 사람 만나서 이렇게 시집가고 나는 당신을 행복하게 해줄 수가 없으니까 결혼할 자격이 없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다고. 그러니까 이제 이순재 여사가 거기서 감동을 받았다고. 이 남자가 정말 내를 사랑하구나. 감동을 받아서. 그러면 이제 이순재 여사 입장으로 봐서는 어떻게 하든지 내가 이 남자고 살아야 되겠다, 결혼해야 되겠다, 이게 굳게 결심을 했다고. 저기 박목월 선생님이라고 있어요. 그 우리나라 시인이잖아. 청록파 시인이고. 그 박목월 선생님의 아들이 박동규 교수인가 그렇지. 그분 요즘 살아있는가 모르겠는데 텔레비에 한창 잘 나오더만은 요즘에 잘 안 보이던데. 그 박목월 선생님의 이제 그 자기 박동규 교수의 어머니가 있을 거 아니야. 박목월 선생님의 부인. 그 박목월 선생님의 부인에게 누군가가 물어서 여사님께서 살아오면서 가장 행복했을 때가 언제입니까? 이제 이러니까 자기 아들이 이제 박동규가 자기 아들이 서울대학교 합격했을 때입니까? 그분도 아마 서울대학교 나왔지 아마. 안 그러면 이분이 자기 아들이 서울대 교수가 됐을 때입니까? 안 그래요? 자기 아들이 서울대 교수가 되면 얼마나 행복하겠느냐고. 서울대 합격했다면 더 그것도 좋고. 그러니까 그 좋은 일이 많이 있는데 어느 때가 가장 좋았느냐 이러니까 그것도 좋았지만은 가장 좋았을 때는 뭐냐면은 그 박목월 선생님의 그 저기 부인이 몸이 많이 아팠다고. 그래가지고 사경을 헤맸다고. 죽느냐 사느냐 이 판국에 대수술을 하게 됐어요. 수술을 하는데 박목월 선생님이 이제 그 교수님이지. 이분이 이 마누라가 죽으면 되나? 안 되잖아. 그 애들은 어떻게 하고? 애들도 있고 여러 가지 생각할 때는 이 마누라가 자기 부인이 꼭 살아야 되거든. 그래가지고 막 이게 막 걱정이 막 꽉 되잖아. 자기 마누라가 죽느냐 사느냐 이 판이니까. 그래서 이제 그 병원 복도 바깥에서 왔다 갔다 하다가 의사 선생님이 보고 아이고 죽을 병이 아니다, 살아났다 이렇게 하니까 이제 그 소식을 듣고 이제 자기 부인한테 갔다고. 가가지고 자기 부인한테 이제 그 의식이 돌아오는 그 모습이지. 살았다 이것을 이제 그 모습을 자기 부인이 보았다고. 그때가 가장 자기가 행복했던 때라 그러더라고. 야, 이 남자가
자기 남편이 정말 내를 이렇게 사랑하구나. 그렇듯이 이순자 여사도 마찬가지라고. 이 전두환이라는 이 청년이, 오빠가, 전두환 오빠지, 오빠가 내를 정말로 사랑하구나. 사랑하기 때문에 이제 헤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나는 이 봉급 가지고서는 살 수가 없으니까. 내 만나면 고생만 하니까 좋은 남자 만나서 가라고. 사랑은 하지만은 이제 이렇게 하니까. 이 이순자 여사가 그게 아니거든. 착 따라붙은 거야. 어떻게 하든지 이 남자를 하고 같이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이제 인연이 된 거야. 이래가지고 결혼하게 됐다고. 결혼하고 저게 전두환 대통령이 그 장남이 아니라고, 자기 형님이 정규환인가 있고 자기 동생이 정경환도 있고 그렇지만 자기가 둘째인가 그래, 전두환이가. 그런데 그 자기 아버지 어머니를 월남에 있을 때 자기 아버지가 돌아가셨거나 그래. 그리고 자기 어머니를 그렇게 모셨다고. 둘째가 모셨어요. 한 집에 살았다. 요즘 사람 말이지, 부모님을 잘 안 모시려고 하잖아. 뺀질뺀질하게 빠져나가려고 하고 말이지. 하도 못해 이제 거동이 안 돼가지고 이렇게 하면 요양원에 가는 거는 있을 수가 있지만은, 이렇게 어느 정도 좀 하는 것은 같이 살면은 좋거든. 그런데 잘 안 모시려고 한다고 무슨 사정이 여러 가지가 있어서 그렇겠지만은, 그 전두환 대통령하고 그 부인이 나서가지고 둘째지만은 자기 어머니를 오랫동안 모셨어요. 한 20년인가 그래 모셨다고. 이런 걸 알아야 돼. 혁신당의 조국 대표가 말이지. 그러면은 전두환이 그 일회재단 그 공원이 거기에다가 뭐 집에 찢어가지고 이것을 없애버려야 된다고 이렇게 하면 되겠느냐고. 그게 잘못된 거거든. 혁신당의 조국 대표가 좋은 점도 있는데 그런 거는 잘못됐다 이 말이야. 이순자, 그리고 12.12 사태가 일어나는 그 과정, 11.6이 일어났을 때 그 과정, 전두환 대통령은 운이 엄청 좋은 사람이라고. 그 당시에 전두환 그 장군이 말이지, 보안사령관인데 그 당시 수사관한테 그랬다고. 야 봐라, 나는 임마 운이 엄청 좋은 놈이다, 운이 좋은 사람이다, 그런 말 했다고. 거기 운명의 신이 대통령을 만들 거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보호해가지고 노태우, 전두환, 박정희 같은 사람이 나왔다고 이렇게 윤창중 씨가 누누이 이야기하거든. 그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 때 우리가 경제가 초고속을 했다고. 고속 성장을 했다고. 그리고 그 5.18에 대한 진실도 바로 알아야 된다고. 그리고 그 지금 이제 한미일 말이야. 우리나라 역사, 그리고 중국의 역사, 그리고 일본의 역사를 바로 알게 되면은 결국 가서는 한미일은 하나라고. 같은 그거야. 우리 일본하고 우리나라는 같은 그건데, 같은 형제야. 형제국이란 말이야. 그래, 한미일을 하나로 해가지고 세계 통합을 해야 될 그래야 거대한 구상을 짜야 되지. 독도에 가가지고 무엇이 어떻고 지랄 연병을 떨면 뭐 되느냐고. 그러니까 그 윤상현이가 말을 하더라고. 너무 일본과의 관계 해가지고 너무 절단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된단 말이야. 여기 죽창을 들고 뭐 이러니 저러지 하는 것은 조국이가 그게 잘못된 거야. 여기 지금 뭐 용기 있게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잘못된 점을 지적하는 점에 있어서는 뭐 좋을런지 몰라도, 그 일본하고 그렇게 척을 지어서 되는가? 우리 원래 그 어차피 세계는 세계 일가 통일 정부로 나간다 이 말이야. 세계가 하나가 되는 그런 식으로 나간다고. 그러니까 조국 그 혁신당의 조국 대표가 지금
박인수 선생님의 강의를 하나도 안 들었고 허경영 총재님의 강의도 하나도 안 들었다고. 그러니까 지금 저런 오만 자만 교만이 있으니까 허경영 총재를 못 알아보니까 하늘궁에 지금 한 번도 올 생각도 없고 올 전혀 뭐 그런 그것이 없어요. 의식이 없어요. 허경영 하면 그 사람 좀 이상한 사람 뭐 이 정도만 알고 있다고. 우리나라 국내 정치인 대부분이 그렇다고. 이재명이도 마찬가지고 뭐 현직 대통령도 그렇고 전직 대통령 이명박이도 그렇고 뭐 박근혜도 그렇고 한마디로 말해서 한심한 놈과 한심한 연이다 이 말이야. 아이고 무슨 이야기 하다가 뭐 내야 뭐 밑도 끝도 없이 하는 이야기인데 아까 그것 때문에 그렇구나. 그래 이제 견성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니라고. 육파라미를 닦아야 돼. 육파라밀이라고 하는 것은 끊임없이 베푸는 것이 있어야 돼요. 끊임없이 베푸는 거. 모든 그러니까 중생이 아프니까 내가 아프다. 모든 것을 이웃을 위해서 내가 살아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정신이 있어야 된다고. 나와 남이 어디 있나. 시, 개, 인은 이제 참고 참는 것은 이해를 하는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모든 사람을 다 이해를 해야 돼. 나와 남을 분리해서는 안 된단 말이야. 그 모든 이 세상에 어떠한 악인이나 나쁜 놈의 100만 배, 1000만 배, 억만 배 나쁜 놈도 마음을 그렇게 나쁘게 쓰다 보니까 그래 된 거라고. 내 마음은 나도 마음을 그래 쓰면 그래 되는 거예요. 마음을 좋게 쓰다 보면은 구성령이 열리고 말이야. 열매를 받는 거고. 그러니까 모든 사람을 다 이해를 해야 되거든. 그 다음에 부지런해야 된다고. 사람은 부지런하고 모든 일에 매사에 정성을 다해야 된다고. 고요하게 이제 고요하게 자기를 성찰하는 시간을 가져야 되고, 그 5가지를 하게 되면은 자동적으로 해가 열린단 말이야. 그 열매가 지혜단 말이야. 지혜. 프라지냐. 완전하게 이 세상을 알게 된단 말이야. 그게 뭐냐. 여기 색이라고 하는 것은 공이고, 공은 적색이고, 수상 형식 역시 마찬가지고, 이것은 가상의 세계구나.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이. 그걸 느끼게 돼요. 그것이 구도인의 기초 단계단 말이야. 기초 단계. 기초 단계예요. 기초 단계. 그 서전서문에 건중건극하고 정일 집중해라 이런 말이 있는데 그게 다 그런 말이라고. 그 단계를 거쳐 가지고서 종교의 단계를 초극을 해야 허경영 신인님의 이제 초종교가 열린단 말이야. 그래서 허경영 이분이 참 신인이시다 알게 돼요. 그 알게 되는 그 전단대가 정성을 다해가지고 남을 위해서 이렇게 육파라밀이라, 불교에서 말하면 육파라밀을 닦아야 되는 거예요. 닦아가지고 그것이 시 베푸는 거, 계율도 지키고 모든 것을 이해하고 참고, 그 다음에 부지런하고, 그 다음에 고요하게 자기를 성찰하는 마음이 딱 만땅고가 찼었을 때, 거기가 지혜가 완성이 됐었을 때에 하늘에서 이제 주는 것이 중도를 알게 해준다는 거야. 하늘에서 인정을 해주는 거예요. 무슨, 그래서 내가 뭐라 하면은 서울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뭐 10개 받았든지, 하버드 대학에서 박사를 100개 받았든지, 그 모든 박사 석사들 뭐 이런 사람을 먼지로 보는 것이, 그런 사람들은 천재로부터 그런 중도를 모르는 사람이기 때문에 나는 그렇게 그렇다 이 말이야. 중도를 아는 사람 중에도 사이비 종교가가 있어요. 사이비 그 교주가 있다고. 자기가 이제 이 세상을 통치해 나가는 천자다 뭐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중도 이거는 뭐 기초 단계야. 기초 단계. 아이고.
내가 우리 집 앞에 이제 여기서 이제 이렇게 유튜브 촬영을 이렇게 하다 보니까 2022년 3구 대선 때에 우리가 이제 허경영 총재님 대통령 당선을 위해서 열심히 우리가 뛰었단 말이야. 국가혁명당의 우리 당원님들. 그 중에서는 이제 아까도 말했지만 안티로 돌아선 사람이 있어요. 그때 열심히 뛴 우리 당원님 중에 그 대통령 안 되니까 뭐 안 되고 그 뒤에 보니까 뭐가 이거 안 될 것 같거든. 그러니까 이거 본전 생각도 나고 말이지. 뭐 축복한 거 돈을 또 도로 받은 사람이 있어요. 그 참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다가 이번에 뭐 또 뭐 성추행이나 이렇게 해가지고 뭐 고소하는 사람들도 있고 이러는데 그 참 진짜 그 왜 그러느냐. 이거 보면은 하늘에서 왜 그러느냐. 그러면은 정말로 그 참된 사람이 누군가 이것을 이렇게 구분해 나가는 과정이 아닌가 이 생각도 들어요. 내가 전에도 이야기를 여러 번 했는데 그 하다못해 김대중이나 김영삼이 같은 그런 일반 대통령만 하더라도 그 밑에 있는 가신들이 있어요. 그 김대중이 밑에는 그 권노갑이라고 있고 김옥도도 있고 김경재 이런 사람들도 있고 또 많지. 김대중이는 또 자기 아들들도 있어요. 김홍업이 김홍일이 아버지를 위해서 대통령 되는데 엄청 노력을 했다고. 이런 사람들이 가지고 엄청 두드려 맞아 거기 중앙정보부 끌려가가지고 그 김홍일이가 그냥 그 사람이 해가지고 있었잖아. 그 김대중 대통령 돌아가실 때 그 장례 치르는 모습 보면은 막 그 무슨 파킨슨 병 환자처럼 해가지고 있는데 그게 왜 그래 됐냐면은 고문당해가지고 죽으려고 하다 보니까 막 벽에다가 자기 머리를 고문을 너무 심하게 받으니까 이렇게 고문 당할 바에야 내가 죽는 게 낫겠다 싶어서 머리를 벽에 쳐박다가 그래 된 거라고. 그런 사람도 대통령이 몇 번 떨어졌느냐고. 김대중이가 1971년에 한 번 떨어지고 그때 5, 6, 7대 대통령 선거 때 떨어졌잖아. 떨어지고 그 뒤에 광주 사태 일어나가지고 구속수감되고 그 뒤에 이제 13대 때 떨어져 14대 때 떨어져 정식으로 말하면 3번 떨어졌다고. 대통령 선거 한번 놀려면 그 얼마나 그 진짜 돈도 많이 들고 힘이 드느냐고. 4번째 됐단 말이야. 이게. 김영삼이란 그러는가 13대 때 떨어졌잖아 노태우한테. 그리고 1971년에 그 신민당 그게 대통령 후보 경선 내도 김대중한테 떨어졌거든. 떨어질 때 그 가신들이 있어요. 그게 김영삼이 밑에 그 최영우라든지 김동영이 가신들이 많아요. 그게. 그 사람들은 믿음을 변치 안 해요. 김덕용이도 있고 그래. 이 사람들은 한결같아. 우리 오야지는 말이지 반드시 대통령 될 사람이다. 이것을 묻게 믿어가지고 변치 안 했다고. 일반 사람들도 그렇단 말이야. 하물며 허경영은 신인이시야. 그 이제 백봉의 승리가 이렇게 좀 늦춰지는 거지. 한 10년 정도의 뭐 승리를 보이라 그랬는데 2016년도 보면 올해가 8년째예요. 그러면은 2년 남았다고도 볼 수 있고. 잘하면 올 가을에 대선도 있을 수도 있고 그래요. 나는 왜 이걸 확신하느냐. 내가 여러 번 이야기하지만은 나는 블로이가 없었을 때도 블로이가 지금 현재 나와가지고 이 우유가 썩지 않는 걸 눈으로 보면서 이제 일반 모든 우리 국가혁명당의 우리 당원님들, 일반 당원님들은 확신을 하거든. 마음이 이제 변치가 않는다고. 야, 블로이가 안 섰구나. 아, 이분이 참 신인이구나. 이걸 보고 이제 믿음을 변치 않거든. 그런데 나는 블로이가 없어도 그런 걸로 관계없어. 왜냐하면은 오늘 내가 카톡에 하나 올려놨는데 지대 지강 지원을 내가 품었단 말이야.
지대 지극히 크고 지광 지극히 넓은 그 원을 청소년기 시절 때부터 세웠다고. 그렇게 해서 이 지구상의 인류 역사상 말이야, 지금 뭐 신부, 목사들, 뭐 교황, 주기경, 그 기독교와 가톨릭에 관련되신 성직자들이 여러 수백만 명, 수천 명, 뭐 수억 명이 있잖아. 그 밑에 딸린 뭐 장로, 집사, 권사, 뭐 일반 신도까지 말하면은 한량없이 많지. 그 모든 사람 다 끌어 모아 봐야, 그 영적인 에너지를 다 끌어 모아 봐. 모아 봐가지고 짝같이 짜면은 하나의 먼지밖에 안 돼요. 나는 허경영 총재님의 강의를 듣기 전에 내가 이 말을 했어요. 내 정인이 있어, 정인이. 우리 아들이 정인이라고. 그 이야기를 여러 번 했다고. 그런데 허경영 총재님의 강의를 딱 들으니까 신인님께서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 이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들의 대가리 속에 든 거를 엑기스를 딱 짜가지고 한 사람을 만들어가지고 딱 오면은 그 앞에는, 내 앞에는 그 먼지로 보인다 그러더라고. 상당히 공감을 했다고요. 자, 그리고 그때 이제 운동할 때 내가 여기서 유튜브를 많이 찍으니까 우리 이제 어떤 우리 부산에 어떤 여성 당원님들이 있어요. 그분 아들이 결혼할 때 내가 부조했지. 잘 아니까. 그러니까 하늘궁에 자주 갈 때 같은 버스 타고 이제 다니니까 잘 알죠. 그리고 그분이 이제 우리 집 앞에서 왔더라고. 와가지고 사진을 찍어서 이제 부산시당에 하나 올렸더라고. 우리 집 앞이라고. 자기는 이제 요 주위에 이제 전단지 뿌리다가 보니까 아이고 김성기 고모님 집이 여기구나 이래가지고 찍었더라고. 그분이 이제 그분이 돌아가셨어. 이제 돌아가셨다고. 돌아가셔가지고 뭐 사람이 이제 이렇게 하다 보면은 허경영 총재님께서 대통령 못 보고 돌아가시는 분이 우리 당원님들 중에 있어요. 참 매우 안타깝는데 우리 이성근 위원장님도 내보다 나이가 5살 적어요. 5살. 신축년생이라고. 1961년생인데 이분도 대통령 선거 끝나고 한 달인가 두 달 있다가 5월달에 2022년 5월달에 갑자기 돌아가셨다고. 그리고 우리 밀양에 우리 대통령, 국회의원 출마하신 분이 있다고. 그분 이름은 내가 잘 모르겠는데 그분도 돌아가셨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2020년 4.15 총선 때 나는 부산에서 출마했잖아. 그런데 이성근 위원장님은 북구에서 출마했고 밀양에 출마하신 분이 있어요. 그분도 허경영 총재님 대통령 되시는 걸 못 보고 돌아가셨다고. 그리고 이제 내가 아는 어떤 여성분은 그분도 엄청 일 많이 했어요. 그 전단지 많이 돌리고 불로이도 많이 알리고 우리가 무슨 행사 때 있잖아. 행사 때 다 나와가지고 홍보 활동도 하고 하늘궁에도 자주 가셨던 분이라고. 그런데 그분이 돌아가셨다고. 뭐 그러면 나는 이제 기록을 남기니까 기록을 남겨요. 그래 나는 이제 늘 일기를 쓰는데 그 일기 쓴 것이 싹 다 날라가 버렸어. 그래서 내가 나중에 이제 좀 파워 있는 사람이 되면은 그것도 다시 좀 복구시킬 수가 있으면은 다 알 수가 있지. 내가 공무원 생활하면서 일기 쓴 걸 여기 싸이월드 일기에 있어요. 그거 아마 살릴 수 있을 거예요. 없어지진 않았을 거예요. 그리고 내가 이제 유튜브는
2019년 10월 달부터 했어요. 2019년 10월 달부터 했고, 그 유튜브를 하기 전에는 뭐를 했느냐 하면은 카카오 스토리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허경영 신인님을 내가 알린 적이 있다고. 그러니까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한 만 4년 정도를 카카오 스토리를 해가지고 이제 허경영 총재님이 어떤 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린 적이 있다고. 그럴 때 그것이 어떻게 하다 보니까 자료가 다 날라가 버렸어. 없어져 버렸어. 그래가지고 좀 아쉽더라고. 이제 내가 만든 하나의 작품인데 그 글을 하나 쓰려면 시간이 많이 걸려요. 시를 쓰듯이 말이야. 글을 쓰면은 또 뭐 철자 잘못된 거는 또 고쳐야 되고. 그런데 어젯밤에 뭐 어떻게 하다 보니까 거기 다 있어. 거기 다 있더라고. 어떻게 하다 보니까 거기 다 나오더라고요. 그래 엄청 반갑더라고. 그래서 어제는 밤새도록 잠 한숨도 못 잤어요. 그걸 다 본다고. 내가 옛날에 쓴 걸 다 본다고. 그런 적이 있어요. 어젯밤에는 그랬습니다. 그래가지고 내가 모처럼 우리 카톡방에 많이 올려놨습니다. 내가 간단하게 제일 중요한 것이 2017년 3월 1일 날에 국가혁명연대 발족할 때, 그때 내가 이제 해운대 백석고에서 허경영 신인님 바로 옆에서 바로 뒤에 앉았거든. 앉아가지고 쉬는 시간에 잠시 가서 사진을 하나 찍었다고. 탁 찍으니까 허경영 총재님께서 다시 찍으라 그러더라고. 와, 그때 내가 놀랬어요. 사진이 흔들렸다 이게야. 그래서 다시 찍었다고. 보통 사람 같으면 찍고 그냥 가버리잖아. 근데 탁 보더만 다시 찍으세요 그러더라고. 그리고 두 번째 찍은 것이 그 사진이 남아있다고. 그거 내한테는 아주 귀중한 사진이에요. 어제도 이야기했습니다마는 북한에서는 김정은이, 김정일이, 김일성이 하고 같이 사진 찍은 게 하나 있잖아. 있으면 이거는 불이 뺐어야. 웬간하게 죄지은 것도 그냥 이거는 통과야. 하물며 허경영 신인님하고 김정은이, 김일성이, 김정은이하고 비교할 바가 안 되잖아. 그 사람들이 인간이고, 허경영 총재님은 신인이시고, 전 세계 일가 통일 정부를 만드는 우주의 주인공이 인간이 돼서 지금 오신 거라고. 이분하고 같이 사진 찍은 게 하나 있다. 그리고 그날이 언제냐 말이야. 거기 2017년 3월 1일 날 굉장한 날이에요. 그날 국가혁명당이 만들어지기 2년 6개월 전에 그 전신이단 말이야. 국가혁명당은 이 지구가 생기고 난 이래부터 가장 중요한 하나의 단체라고. 이 지구가 만들어지고 인류 역사가 흘러놓은 것은 국가혁명당을 만들기 위해서, 이 국가혁명당이라고 하는 옥동자를 만들기 위해서 이 세계 인류 역사는 흘러나왔는데, 그 국가혁명당에 지금 당비를 내고 있는 분들 영원히 이거는 축복을 받고 앞으로 잘 된다 이 말이야. 얼마 전에 내가 여기에 우리 국가혁명당의 주요 간부 되시는 분이 전화가 왔더라고. 와가지고 그러더라고. 아이고 내가 참 축복하고 명패도 해야 되는데 이거 못하고 있지만은 당비는 내고 있습니다 그러더라고. 지금 현재 보라고. 이 현재에 지금 이 시각 현재의 조국, 혁신당의 조국 대표나 민주당의 이재명 대표나 국민의힘의 떨거지들, 윤상현이나 추경호, 국회의원 된 사람들 있잖아. 그리고 지금 현재 현직 대통령 부인이나 그 밑에 있는 그런 한덕수 국무총리를 비롯해가지고 장차관들, 국영기업체 사장들, 대한민국에서 내가 내다는 사람들을 거의 안 찾아오는 사람 있나? 전부 다 허경영 하면 이 사람 약간 이상한 사람. 어떤 사람은 사기꾼이라고 그래. 응? 천사 들어가라 이렇게 하니까, 이래가지고 돈을 받아가지고 갈취해가지고 사람을 이렇게 굶주리게 하니까 이런 사람은 사회에서 있어서는 안 될 그런 사람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
그런데도 불구하고 당비를 지금 낸다고 하는 거. 어? 이 사람들 굉장히 복 있는 분이다 말이야. 저 카카오 스토리를 그 당시에는 그래 했어요. 해가지고 그게 이제 다 있더라고. 있어가지고 그 중에 이제 제일 중요한 것이 2017년 3월 1일 날에 그 해운대 백석고에서 찍은 사진이 그 없어지지 않고 카카오 스토리를 볼 수 있더라고. 없어졌는데 어제 보니까 또 나와가지고 큰일 날 뻔해서 없어졌으면은 그게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2017년 3월 달에 그 당시에 박근혜 대통령이 이제 그 당시 박근혜 대통령이 3월 31일 날 구속된 것 같아. 구속되고 구속 수감되고 이제 이렇게 하고 이제 한교안이가 이제 대통령 권한 대행을 할 때 우리가 이제 그 탄원서를 냈어요. 탄원서를. 그러니까 그 당시에 허경영 총재님께서 사면 복권이 된다 그랬거든. 그러니까 우리는 막 되니까 우리는 빨리 탄원서를 넣어야 되잖아. 그때 박경린 그 위원장님께서 노력을 많이 했어요. 하고 나 같은 사람은 이제 그 신문고에다가 바로 올렸다고. 그런데 그 올린 그 내역이 없어지지 않고 있어. 그것도 내가 어제 한 공유를 시켰다고. 그런 것도 있고. 하여튼 뭐 그런 귀중한 자료가 있으니까 참 좋더라고. 이제 보니까. 그래서 몇 개 올려놨어요. 그 당시만 하면은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요 4년 동안에는 허경영 총재님께서 신인이시다. 내가 그런 주조하에서 엄청 많이 그렇게 카카오 스토리를 적어놨다고. 굉장히 많아요, 이게. 그리고 이제 그 뒤에는 이제 유튜브를 찍었지. 유튜브를 찍은 지가 2019년 10월 달부터 했으니까 20년, 21년, 22년, 23년, 24년 이제 만 5년이 다 돼 갑니다. 그런데 어떤 분이 유튜브 찍은 것을 말이지, 우리 이제 카톡에 우리 국가혁명당 카톡 있잖아. 거기에다가 올리지 마라 그러더라고. 그래서 뭐 알겠습니다 하고 내가 말아버려요. 난 잘 안 싸웁니다. 그러니까 뭐 내 거는 보는 사람만 보고, 뭐 카카오 스토리 그거는 이제 뭐 옛날에 올린 거니까 그거는 유튜브가 아니잖아. 그러니까 그거는 뭐 별 말이 없더라고. 근데 뭐 왜 그러느냐 저러느냐, 뭐 나는 거기에 대해서 신경 안 씁니다. 남이 나를 알아 달라고 막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나는 뭐 좋아요 구독 눌러주세요 이렇게 안 해요. 어차피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은 먼지야. 그 먼지 다 합쳐봐야 먼지도 안 돼. 그런 사람 앞에서 존경을 받으면 뭐하고, 뭐 그 반대로 이렇게 존경 반대에 처우를 당하면 뭐하냐고. 하나 이거 아무것도 아닌데. 그 생각이 들어요. 자, 뭐 이야기를 많이 했네. 1시간 정도 했는데 뭐 그냥 횡설수설 했는데, 지금 현재 그 윤석열 대통령이 이분도 언젠가는 이제 허경영 신인님을 알아볼 날이 아니겠어요. 지금 현재는 모르지. 모르는데 이제 알아보게 되면은 뭐 어떻게 알아볼 날이 아니겠습니까? 그건 그렇고,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술을 좀 이렇게 뭐 즐겨 자시는 거는 뭐 다 아는 사실 아니야. 아는데 그 술을 먹고 나면은 이제 이렇게 뭐 전화를 좀 하는 모양이라, 뭐 국회의원들하고 뭐 기타 여러 사람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뭐라 이렇게 하는 것 같은데, 그 사람들이 녹취를 해놓은 게 있는가 봐. 녹취. 뭐 나도 허경영 총재님하고 대화한 것을 녹음해 놓은 게 몇 개 있었어. 근데 지금은 뭐 찾을 길이 없어. 너무 그러니까 그 뒤에는 안 했는데, 옛날에 기념으로 내가 한번 나눴는데 지금은 어디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렇듯이 이제 윤석열 대통령한테 이제 그 전화 온 거 이런 것을 녹음해 놓은 사람들이 있는가 봐.
그런 그것이 이제 좀 터질 수도 있다 그래요 지금. 그래 터지게 되면은 뭐냐고 어제 그 김용남 전 국회의원이 말을 하다시피 지금 이제 우리나라에 이제 이게 지금 보면은 쓰나미가 이제 와가지고 한번 싹 쓸어가기 일보 직전이다 그렇게 하잖아. 그리고 가스가 꽉 찼는데 어떤 놈이 불꽃만 하나 튀뿌리면은 폭발을 한다 그러더라고. 지금 그렇게 나가기 일보 직전이다 그런 말을 해요. 그래서 거대한 어떤 하나의 변화가 오기 일보 직전이 아닌가, 폭풍 전에 하나의 고요함이 아닌가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래서 결국 가서는 이번에 이제 대선 정국으로 들어간다고 보면은 거의 맞을 것 같아. 그래서 어제는 이제 허경영 총리님께서 박근혜 대통령을 박모 대통령 그리고 이준석이 보고 이모 씨가 이제 그래 했다. 이준석이라는 말도 못하고 박근혜라는 말도 못하는 거야. 워낙 조심스러우니까. 워낙 세상에 그런 안티하는 놈들도 그냥 그 불로유가 보면 우유가 썩지 않는 걸 뻔히 보면서도 말이지. 그걸 가지고 가짜다 그렇게 하니까 세상에 뭐 그걸 가지고 그 수십 명, 수백 명이 보는 데서 이렇게 치료를 해주는 걸 보고 성추행이라고 하니까 그럼 뭐든지 이제 조심스러워지다 보니까 말 한마디 하시는 것도 정치적인 분야에 있어서는 말씀을 조심을 하시더라고요. 하물며 먼저 이렇게 현실 정치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하기가 힘들다고. 그러나 언젠가는 내가 이야기를 어제도 몇 번 요즘 하지만은 악의 열매가 익을 때가 있고 선의 열매가 익을 때가 있다고. 중국의 폭력 조직패들이 있어요. 중국에. 일본에도 있고. 그 조직 폭력배들이 그 보면 뭐 악의 열매가 있기 전에는 잘 나가요. 어떤 사람도 갈볼 사람이 없어요. 왜냐하면은 전부 다 뇌물을 다 뿌려놨으니까. 우리나라로 말하면은 경찰청장, 검찰에 높으신 사람들, 국정원에 높은 사람들, 그리고 뭐 행정기관에 높은 사람들 뇌물을 막 줘도 엄청나게 뿌리는 거야. 그러니까 처받아 먹은 게 있으니까 봐도 안 본 척, 뭐 입이 있어도 말을 안 해요. 지금 현재 우리나라 지금 현재 언론에 어떻게 돼 있느냐면은 이재용이가 프로포폴 맞은 것에 대해서는 장시호가 밝히니까 언론이 싹 스톱이라고. 김영철 검사하고 이제 그 장시호의 관계를 이재명 대표가 이야기를 얼마 전에 했어요. 한 보름 전에 했어. 5월 9일인가 10일 날 했다고. 그래가지고 김영철 검사 이걸 탄핵시켜야 된다 이런 식으로 박찬대 그 원내대표한테 이야기를 지시까지 했는데 그 뒤에 조용하거든. 왜냐, 이 이재용이하고 장시호하고의 그 관계 프로포폴 이것이 터지게 되면은 이재용이한테는 좀 치명적이라고. 그러니까 언론이 다 막아버리니까 봐도 안 보죠. 다 뭐 보도를 안 해. 보도를 안 한다고. 내가 어제도 이야기했습니다만은 미국의 원자탄이 터져가지고 한 1000만 명이 죽었다. 그래도 보도하는 데가 없으면 모릅니다. 몰라요. 어떻게 할 거냐고. 보도는 뭐냐? 신문 방송이잖아. 그것을 완전 차단해버리면 모르는 거예요. 그렇듯이 언론, 방송, 그리고 기관장들 앞에 전부 다 뇌물을 줘가지고 말이지 싹 다 막아놔버렸다고. 그러니까 자기가 황제야. 중국의 조폭 단체 그 오야지가. 그런데 악의 열매가 익을 때가 있다고. 때가 딱 되면은 자기를 봐주던 요 사람들이 인사 이동이 된다든지 기타 여러 가지 사유에서 그거가 공백이 하나 생겨. 그러면 그 자기가 체포 구속이 된다. 구속될 때 구속돼 가지고 죽는 장면이 비참해요. 자기가 그만큼 커오는 과정이 상대방을 칼로 찌르고 몽둥이로 막 무참히 쳐 죽이고 막 그렇게 하는 과정에서 자기가 커 나왔거든. 그런데 자기가 죽을 때도 꼭 그래 죽는다고.
그게 악의 열매가 익으면 그래 된다고. 그래서 인과응보, 권성징악. 선은 작더라도 안 해서는 안 되고, 그러니까 선이 작더라도 그걸 해야 되고, 악은 비록 작지만은 해서는 안 된단 말이야. 그 말이 다 그래서 나오는 말이라고. 그리고 지금 고난 받는 사람들은, 선한 씨를 뿌린 사람들은 지금은 또라이 미친놈 사기꾼의 소리를 듣지만은 언젠가는 이 선의 열매가 이걸 읽는단 말이야. 그러니까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라고 바울이 한 유명한 말이에요. 이렇게 했는데 왜 안 되노 왜 안 되노 이렇게 하면 낙심하지 마라 말이야. 때가 이르려면은 그 가보를 받게 된다고. 너무 조급하게 생각하지 마라. 강정산이 늘 하는 말이 믿음을 너무 성급하게 하지 말고 느긋하게 활다리듯 하라 이런 말이 있어요. 이번에 그 안티된 사람들은 너무 성급하게 해서 그런 거야. 뭐든지 이생기심, 억무소주 이생기심, 그 금강경의 그 핵심이거든. 도인이잖아. 이 초종교를 다루는 단체라고. 허경영 신인님을 따르는 분은. 그러면은 불교, 기독교는 기초란 말이야. 불교의 기초가 뭐냐고. 억무소주 이생기심이라고. 머무르는 바 없이 마음을 내는 거. 이게 기본 아니에요. 자기가 수천만 원, 수천억을 기사를 했다 하더라도 아무것도 한 게 없다. 이런 식으로 돼야 되거든. 자, 그래서 허경영 이제 우리 신인님께서 선의 열매가 익을 때가 됐다 이래 봐요. 빠르면 올 가을, 나는 내년 봄, 올 가을에 아마 될 것 같은데. 네, 올 가을에 될 거예요. 지금 이제 이 터지는 것은 일보 직전이라 지금. 터지게 되면 바로 대선 국면으로 들어가는데, 내가 내일 이야기하다시피 하지만은 국가혁명당이 국민의힘과 하나가 돼가지고 대통령 경선할 때에 처음에는 꼴찌로 시작하겠지만은 1등이 돼가지고 압도적으로 이 대통령 당선되자 말자 그냥 긴급 계엄령을 선포해가지고 심판주로 왔잖아. 대한민국을 이렇게 엉망진창으로 만드는 놈들 싹 지도자 정신교육대 보내버리고, 그리고 민사를 붙여, 형사 민사를 붙여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불법적으로 받은 돈은 전부 다 수거를 해. 수거를 해가지고 국민배당금으로 싹 나눠준단 말이야. 그걸 우리 고생끝 행복 시작이 된다고. 자, 그만. 허경영